한국은 법인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금지가 아니고 실무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 명확한 허용 기준, 책임 분담 구조 이런 게 없으니까 은행은 잠재적인 어떤 제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그 결과 입법에 의한 금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문서입니다. 주요국은 법인의 비트코인 보유를 어떻게 규율하나요? 우리나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법인이 비트코인 보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으로 못하게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어떤 암호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거래소 있잖아요. 업빛이나 빗썸 이런 데랑 거래하고 있는 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은 한 군데씩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업빛이라고 그러면은 K뱅크고요. 빗썸 같으면은 국민은행이거든요. 거기 가서 이체시켜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 구자를 못 트게 해줍니다. 근데 이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요.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의 나라들은 이 법인의 비트코인 보유 그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에 대한 문제, 회계 처리, AML, 자금 세탁 방지, 커스터디, 보관, 안정성 등 이 사후 규율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제의 초점이라고 하는 게 보유 가능 여부가 아니고 보유할 경우에는 어떤 의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걸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어떤 주요국들이 비트코인 그 보유 자체를 법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아예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왜 법인의 비트코인 보유가 어려운 건가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한국은 법인의 비트코인 보유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금지가 아니고 실무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데요. 결국은 법인이라고 하는 게 원화 기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실명 확인 계좌가 필수예요. 아까 말한 업빛, 빗썸이 하고 있는 각각 한 개의 은행들. 근데 이 계좌가 사실상 법인의 경우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확한 허용 기준, 책임 분담 구조 이런 게 없으니까 은행은 잠재적인 어떤 제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인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있고 그 결과 입법에 의한 금지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나요? 이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은요. 지금 법인의 어떤 그 비트코인의 취득을 사실상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그 편법, 저도 이것도 편법이라고 보이는데요. 어떤 법인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취득을 하고 싶으면 그 방법을 우회해가지고 취득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법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최대 주주 개인이 먼저 매수를 해가지고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코스닥 기업인데요. 그래서 법인 취득이 안 되다 보니까 최대 주주인 개인이 취득해가지고 법인에게 양도하는.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특별히 이 법인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자를 틀어가면 구자를 못 트는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자를 터가지고 개인이 취득해서 법인에게 양도하는 이런 어떤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명시적인 이런 어떤 제도적인 차단을 통해서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편법으로 자기네들은 또 그걸 피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사고 있으니까 현행 이러한 제도는 시장 참여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결국 한국에 마주한 정책적 질문은 무엇인가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그 법인 소유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트렌드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미국의 어떤 연기금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지는 않는 거로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ETF나 이런 걸 통해서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 구조 변화라고 하는 게 개인에서 법인 그 다음 기관, 정부 이렇게 국가로 넘어가는 이러한 어떤 구조에 대한 변화, 소유권자에 대한 형태 변화는 지금 2009년도 이후에 비트코인이 거래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2026년까지 오게 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시장에서의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법인과 기관 보유가 보편화됐단 말이죠. 뭐 스트래티지라는 회사라든지 뭐 그 회사들은 아예 그냥 자기 회사의 목적, 회사의 사업 목적 자체가 비트코인을 취득하기 위해서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생겼기 때문에 이 한국만이 사실상 봉쇄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지금 합리적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뭐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도 법인에 대한 취득을 풀어주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안 오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뭐 최대 주주를 통해 취득해가지고 법인에게 양도하고 이런 어떤 편법들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은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이유는 회사에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비즈니스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목적에 대해서 이거를 막는다는 거는 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법인에 대한 취득을 그냥 막을 게 아니고 이걸 법인 취득을 놔두고 법인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법인 취득을 한 법인으로 하여금 어떤 공시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재반 문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냥 무작정 니네들 사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개인 소유에서 법인이나 기관, 정부로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개인에서 지금 다른 기관이나 법인으로 많이 넘어가는 이런 것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글로벌 자산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이 취득하는 것처럼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의 책임하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취득을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을 취득하는 법인에 대해서 결국 궁극적인 판단은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법인이 계속 뭐 상장 법인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취득하는데 목을 맨다면, 거기에 주력을 한다면 거기에 동조하는 주주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이고, 그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안 사거나 또 샀다가 또 팔아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당연히 판단할 건데요.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풀어놓았고 한데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는 이 부분을 막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자율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우리가 법인, 비트코인에 대한 법인 취득 문제만이 아니라 ICO나 STO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 있어서의 관련된 부대 비즈니스나 부대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플렉시블하게 정책을 펼쳐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의 근접해 가는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